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글 한 3가지 정도 소개해드릴까요? 9674번님, 버스 기사입니다. 사고 난 기사가 반성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당당히 옳으신 말씀이죠. 2093번님, 국민들이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성하는 모습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두 분 패널께서 시원한 비판해 주셔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 현 정부나 과거나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국민들은 그 패거리 싸움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고요. 7277번님,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7277번님, 화재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라고 하셨고요. 5505번님, 세월호 조사까지도 방해하고 그것에 종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저희들의 뜻을 아셨을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쟁점. 이게 저희들이 사실 월요일 날 만약에 휴일이 아니었으면 팩트체크로 아마 고재열 기자하고 김준일 팩트체크가 이야기했을 건데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임종석 실장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 비행기죠, 아니요. 대한항공이나 이런 국제기를 타고 왔는가 싶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다 그러길래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저는 그것도 놀랐고요. 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급히 예. 해외에 장병들 격려하러 가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시계주로. 시계주로. 아무튼 저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바보라고 얘기하면은 예. 아마 비서실장이 가든 비서실 차장이 가든 누가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 이 엄중한 시점에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도 급격하게 그것도 UAE에 예. 간다. 그것도 우리 장병들 격려하러 예. 그 장병들 격려는 한 달 전에 우리 국방부장이 다녀온 곳입니다. 예. 그걸 믿어라.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죠. 이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언론도 동원해가지고 그냥 뭐 가서 또 뭐 성과 와두면 성과 사진 찍고 끝.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거 그때부터 수상하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 자, 국방부 장관이 갈 수 있어요. 예. 국방관계자가 갈 수가 있고 국회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 때문에 간다? 그에 대해 점점 말이 바뀌어요. 네. 뭐 대통령이 이번엔 친서를 가지고 왔고 아부다비 모하메드 UAE 왕세제를 접견하는데 뭐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갔다. 네. 그다음에 아랍 원정과 관련해서도 뭐 상호 네. 그 이해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썼다. 예. 등등의 얘기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청와대가 중요한 것은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은 예. 이건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서 국가 이익이라고 넘어가면은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 말들이 나왔을 때 굿하고 있었다. 생간에 무당 굿하고 있었다. 주사 맞고 있었다. 주사 맞고 있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거의 다른 바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노는 교수님. 문제는 예. 본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저도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예. 그냥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들 밖에는 안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본질은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럼요. 위계적인 예. 문제가 있는데 양국 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먼저 밝혀버리거나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해명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UAE 왕세자와 통화를 했는데 네.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 예.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갔다. 예. 처음부터 그렇다면 이걸 왜 안 그렇게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비밀도 아니고. 예. 그런데 장병들 위문하겠다. 하나 그 뒤에 꼬리가 너무 참 유치하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 왜 이렇게 할까? 무슨 그냥 감성으로 접근하는. 네.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그건 다 누구나 의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질보다는 네. 청와대 대응 행태에서 자꾸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얘기하니까 또 박근혜 정부에서 UAE 관계가 아주 안 좋아 악화되었기 때문에 예. 그걸 회복하러 갔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예.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또 이렇게 또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갔다. 더더구나 또 왕세제하고 면담하는 사진만 이렇게 악수한 사진만 냈는데 예. 또 어디선가 사진을 찾아가지고 그 원자력 그 원전 관계 책임자가 또 예. 옆에 배석한 것이 나오니까 아 그게 아니고 그 무슨 그 사람 뭐 행정장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네. 더구나 또 나중에 또 이제 그 저 서동구 국회 뭐 국정원 차장. 1차장이 같이 간 게 또 나중에 사진이 나오니까 예. 아 그건 뭐 또 뭐 무슨 정보 교류 관계가 있어 갔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외교 관계에서 처음부터 속내 탁 까놓고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네. 대통령의 친서 휴대하고 와서 이렇게 했다. 예. 얘기하면 될 것을 예. 왜 자꾸 이상하게 무슨 뭐 대통령이 눈에 밟히네 뭐 이런 식의 그런 대응을 하냐는 거죠. 네. 이거는 메시지 관리에 처음부터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좀 뭐 턱 까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네. 정치고 자꾸 이런 뭐 원전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그런 문제라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라면 네. 청와대에서 저 한병도 정무수석이 설명한 것처럼 네. 아니 그 저 뭐 여야 관계 좀 정말 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 양해를 구하고 얘기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예. 우리가 이제 원전 문제는 그냥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죠. 네. 우리 대한민국한테 원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국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예. 국가 이익 그죠. 두 번째는 이른바 원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비리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얘기하면 천만 다행인데 네. 만약에 원전 문제가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이명박 대통령 때 네. 원전 수주했습니다.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2006년인가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때 엄청난 리베이트 받았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리베이트 그죠? 흔히 있는 걸로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죠. 여기 나왔습니다. 예.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계획됐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죠? 그때도 우리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 싸게 우리가 원가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싸게 해줘.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에 리베이트를 받고 네.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 네. 정도로 타협본 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네. 또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정상가를 주면서 나머지는 차익으로 챙겼다. 네. 뭐 MB 비자금이다. 등등의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UAE 쪽에서 지금 원전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더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 사업을 지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거는 약속 위반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부랴부랴 쫓아갔다? 그럼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외교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네. 이거를 어느 순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한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예. 이거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해당 장관이라든지 또는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다른 전문가가 가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비서실장이 우리 군 장관들 위라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쏘긴 거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MB 문제와 관련해 있는 거대한 리베이트 조선일보가요. 12월 25일 날 발표한 내용이 UAE 원전 건설이 한국 측의 실수로 지연돼서 지체 보상금을 최대 2조 원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또 하나가 중소 협력업체 중에는 대금을 못 받아서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이 있다. 청와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거죠? 교민들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없다고 했습니다. 뭐 예. 교민들도 여러 종류 교민들이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청와대가 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예. 언론중재위에 이 관련된 내용을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중요한 외교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기 바랍니다. 이 방송 듣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는 신문 보도를 믿습니다. 당연히 국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네. 저도 외교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특정 언론이 허위 사실을 갖다가 발표했다라고 네. 말하면 언론이기 때문에 정정보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국가 이익과 아랍에미리트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의혹들이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청와대 앞에 가지고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도 있고 한데 국민들께서 왜 국민청원 안 하시죠? 이런 부분 좀 이거는 해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국내 문제라면 뭐 다들 과감하게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뭐 정말 앞으로 우리는 이 미래 먹거리에 관련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원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청와대에서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은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원전을 축소하고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예.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야당이 쟁점을 하니까 예. 또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고 예. 야당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뭐 제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뭐 또 MB와 관련될 수도 있다. 뭐 예.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뭐 MB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뭐 UAE 현재 실권자들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뭐 톡 깨놓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예. 국익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면 못할 게 없다고 했으니까 네. 야당도 먼저 그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예. 비공개로 예. 그걸 우리 들어보자.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있다면 우리도 비밀을 유지하겠다. 국익 차원의 얘기를 까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들어보고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것도. 그러면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하든지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정치 쟁점화해서 국정조사해서 한다면 어느 쪽이든 사실은 득될 게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쟁점화보다는 먼저 정말 여야 간에도 그렇고 뭐 청와대와 뭐 야당 간에도 그렇고 뭔가 좀 진지한 물밑 대화가 있어서 네. 그 우리가 국민들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먼저 그런 진지한 대화를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야당도 납득이 되면 더 이상 쟁점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뭐 또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근데 정치인들끼리 비공개로 합시다 그래놓고 남북 정상회담 내용도 다 그냥 공개하고 하는 세상인데 그거는 비공개 될까요? 노동희 교수님이 순수해서 그런 얘기예요. 정치학자가 아니고 법학자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그 말씀을 또 그렇게 법학자시니까 또 그렇게 순수하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원칙로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난번 됐을 때 봐보세요. 예.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나온 남북 정상회담 발언을 가지고 흔들어서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그 당사자들 다 지금 퇴출당했습니까? 예.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합니까? 무슨 말을.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양쪽이 다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를 해가지고 뭐 이 얘기는 맞는 말이긴 하나 많은 얘기고요. 예. 저는 이번에 집권당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2011년에는 전병헌 당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네. 28년간 10조 원을 지원하는 매우 이상한 거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이 내용을 모릅니다. 관련된 계획서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병헌 의원이 당시에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예. 그 얘기했고 최근에 홍익표, 김병관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누더기 계약이라고 얘기한 건 뭡니다. 예. UAE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거듭했다 그랬습니다. 박근혜 예. 정부에서 계약을.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예.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확인됐습니다. 한전 사진에 나와서 확인했어요.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됐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 몇몇은 알고 있고 이분은 여당분들이니까 이제 또 앞으로 취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걸? 자, 이런 상황에서 네. 국민들도 궁금해한다고 얘기하면은 예.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국정조사 하자. 예. 자, 국정조사에서 조사 안 됩니다. 그러면은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뭐 외교통상에서 비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겠으나 비공개 하자고 얘기하면 비공개 토론하자면 당장 여당부터 안 합니다. 국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비공개 야당은 공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가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정치의 현실상 풀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가다가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허지부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3818번님 국민이 똑똑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100번 공감합니다. 예. 그다음에 9689번님이 좀 늦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까 공영주차장 말씀을 우리 박상빈 교수님께서 주셨잖아요. 노인 교수님도. 저희 동네 시흥에는 월 8만 원 공용 주차장 엄청 많은데요. 근데 거기 텅텅 비었고 그 앞에 모두 불법 주차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국민이 똑똑해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에 10,000% 공감을 하면서 자 이제 뭐 또 이게 또 내 탓 되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많은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재인 정부는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를
촛불로 밝혀야 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근데 그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2017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면 틀림이 없고 이제 2018년 미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실 때 오늘이 이제 2017년 마지막 두 분 그 동상이몽 방송이거든요. 한 번 조기 대선 5월 9일 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핵 위기와 사드 갈등, 포항 지진, 충북 제천 화재, 낚싯배 사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번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같을까요? 저는 베스트는 탄핵, 촛불이라고 봅니다. 이건 위대한 우리 현대 정치사의 혁명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 혁명 정부라고 봅니다. 사실상에. 예. 우리 헌정사상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이런 작은 혁명들이 실패했잖아요. 네. 4.19도 실패했고 5.18도 실패했고 6월 한개도 사실은 실패한 거죠. 예. 그 민주진이 분열되면서부터 예.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봄. 네, 그렇죠. 오지 않았죠. 서울의 봄도 안 하고.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로 혁명 정부가 성립된 겁니다. 예. 그런 기대치로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를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던 촛불 혁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워스트는 뭡니까 그러면? 자, 워스트는 이번에 화재 사건이요. 예. 세월호하고 너무도 오버랩에 돼서 예.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지 않는가. 정치학자로서 정치적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고 있는 예. 저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똑똑한 국민이 돼야 된다고 100번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또 똑똑한 국민은 이 방송도 잘 안 들어요. 참 이거 어떻게 될까. 예. 워스트는 그러니까 20 몇 명이 뭐 사망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 세월호 문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예. 이번에 그 제천에 예.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좀 꼽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저는 뭐 베스트 워스트 모두가 이제 뭐 탄핵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예. 뭐 이런 것을 분명히 교훈으로 보여줬겠죠. 예. 그러나 또 반면에 그 이제 어두운 면을 보면 예. 결국 국민들이 겨우 5년 단임으로 뽑은 건데 대통령을 예. 대통령이 그 자리 하나 지키지 못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네. 자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역시 가장 우리 현대사에서 네.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예. 과연 이게 뭐 사람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예. 물론 이제 뭐 사람의 문제일 수 있겠고 제도 문제 다 중첩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게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물론 6개월이라면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아직은. 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당장 해결책은 안 나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어떤 대체적인 합의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전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건 찾을 생각도 없고 네. 그런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런 점이 굉장히 정말 아직까지 어두운 점에서 저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 워스트 두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18년 이제 한 사흘 정도 남았습니까? 내년이면 무술년이죠. 그죠? 무술년은 아직 이제 예. 저희가 설날이 지나야 되니까. 예, 설날, 사실 1월 1일부터 무술년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사실은 좀 그렇죠, 틀린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예, 음력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 이제. 꼼꼼한 노 교수님. 아유. 훌륭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적당히 갖고 놀다가 내려놓으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동상이몽 이 좋은 프로그램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지켜오는 데는 두 분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